자,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싱글라이더에 대한 좀 이제 리뷰? 그렇죠. 예, 저희들이 봤던 어떤 리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싱글라이더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주영 감독의 이제 첫 작품이죠. 예. 필모그래피에 이제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작품. 이제 출연에는 이제 이병헌, 공효진, 그리고 이제 안소희 주연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러닝타임이에요. 97분인데 요새 영화치고는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짧은 영화에서 또 되게 모든 거를, 많은 걸, 심오한 걸 많이 담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영화 내용은 이젠 박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영화의 주된 배경은 호주죠. 호주. 예. 호주의 시드니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호주에. 시드니 맞아요. 시드니 맞나요? 브리즈번인가요? 시드니인 것 같아. 일단 호주예요. 일단. 호주고, 이제 줄거리에 이병헌 나와 있긴 하는데, 극중 이름은 이게 그 강재훈이죠. 증권회사 지점장인 이병헌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증권회사 지점장인데, 어떤 부실채권을 판매함으로써 회사가 이제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이 고객들로부터의 항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을 보고 싶다. 가족들을 보고 싶다. 기러기 아빠죠. 그 그렇죠. 중에서 기러기 아빠예요. 아빠인데 이제 아들과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예. 회사가 휘청거리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소외감을 느끼고 예, 그래서 예. 가족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해서 호주로 넘어가서 가족들을 찾아가지만 선뜻 가족들 곁에 다가가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그 맞아요. 주변에서 이틀인가요? 이틀 동안 예. 몰래 이제 지켜보는 예.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죠. 그러면서 이제 깔끔합니다. 여러 가지 실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예. 그리고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하고 고찰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예. 예,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그럼 한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수로라도 스포일러가 나올 수가 근데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반전을 얘기를 해도 공효진 그 배우분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듯이 이 영화는 반전을 알아도 보는데 전혀 지장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반전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스포일러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예. 나 이거 아직 안 봤어. 나 이거 안 들을 거야 하시면은 나가시면 되죠. 예, 뒤로 가기. 아니야. 근데 네. 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이거를 아직 안 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영화관은 이미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심야 시간에 무서울 것 같은데. 심야 시간에 혼자서 이 영화를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의 특유의 고독함을 진짜 몸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회. 저 같은 경우도 심야에 혼자서 영화관 가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그때 팝콘은 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영화 볼 때 영화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화장실도 가지 않고 팝콘도 먹지 않습니다. 옷도 안 입나요? 그렇습니다. 발가벗고 영화관을 간다. 개소리고요. 그래서 팝콘 맛있는데. 아니 그거는 됐고, 지금 제가 지금 정색하고 지금 카라멜 얘기하는 거 안 팝콘. 보여요? 카라멜 팝콘이죠. 요즘. 그래서 이거 전 치즈 팝콘. 치즈 팝콘. 예.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혼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여운이 너무 남아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서도 영화관에서 집에 오는 길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혹시 안 보셨다면은, 영화관에서 집까지 예. 몇 분이 걸리죠? 저는 차 타고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분 가량 정도 됐는데, 이병헌 씨 그 특유의 그 고독한 연기, 연기는 그리고 굉장히 우수에 잘해요. 찬 연기, 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에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예, 사실은 영화의 주제 자체가 고독함이라고 해도 예, 뭐 과장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진짜 고독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내부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허블망원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블마음경으로 예. 현미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화를 만든 이주영 감독?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주영 감독의 첫 작품이더라고요. 예. 첫 작품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이주영 감독이 전에는 이제 광고회사를 다녔었다고 해요. 예.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그만두고 영화를 제작을 한 거죠. 영화를 제작을 한 건데 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광고회사를 다녔어서 그런지 좀 많이 세련되다. 세련됐다. 예, 영상미가 영상미라든지 구도라든지 예. 화면 구도라든지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 연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됐다. 한편에 공익 광고를 보는 듯한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내. 아 공익 광고. 예, 한편에 공익 광고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예,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고독함이죠. 고독함인데 비록 이 주인공인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뿐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모든 인물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함을 예. 골고루 보여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병헌 씨만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이병헌의 와이프로 나왔던 공유진 씨. 공유진 씨도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있기 때문에 뭐 크리스와의 어떤 만남도 가지게 되고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아니 남편은 한국에서 저렇게 돈을 벌고 뼈 빠지게. 있는데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있는데 아 자기는 저렇게 가서 딴 남자랑 저렇게 놀고 저래도 되나 싶은데 나중에 생각을 계속 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왜냐면 본인도 얼마나 거기서 아들을 기르면서 외롭게 지내고 예. 친구도 없이 남편도 없이 지내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접은 상태에서 예. 어떤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뭐라 그러지 뭐 그러면서 지냈던 것들이 내조를 하면서. 합쳐져서 예. 저는 그래서 공효진 그 역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호주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좀 꿈을 이루는 하나의 무대 같다고 느꼈어요. 그 영화에서. 아 공유진 씨의 그 입장에서 역할의 예, 보면 입장에서. 거기서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그 오디션을 보잖아요. 이 바이올린 오디션. 그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게 그 스크린을 통해서도 완전히 저한테 와닿아서 그 느껴졌고. 심사위원의 질문이 좀 이제 뼈가 있죠. 그쵸. 예. 지금 경력이 단절됐는데 그럼에도 도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 있느냐, 예. 그런 지금 뭐 바이올린을 학교 때 전공하고 나서 지금 오디션을 보러 오기까지 경력이 단절된 부분들이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물어본 데에 대해서 공효진 분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설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예. 하자 심사위원이 씩 웃는 그 장면이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거기 그 오케스트라에는 붙었죠. 예, 결론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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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예. 안 나왔나요? 합격을 하나요? 합격 1차 오디션에 그러니까, 예,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문자를 받죠. 아, 예. 그렇게 하고서 뭐 합격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결국 또 이 영화가 또 두 가지의 양면성을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런 공효진 분의 그 꿈을 이루는 예. 그것과 또 이병헌 분의 좌절, 좌절, 몰라. 요것들을 또 예. 하나의 어떤 공통된 그 고독함으로 예. 잘 섞어내지 않았나. 그 한 가지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화를 좀 이제 모티브로 삼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병헌 분이 라우터 증권이라는 극중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제 2013년도에 터졌던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양그룹이 부실채권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팔죠. 무분별하게 팔죠. 파는 과정에서 이제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불안전 판매가 굉장히 화두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동양그룹에 속한 임직원들이 모두 다 잘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제주지점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자살을 하고 또 부지점장 정도 되시는 분이 또 자살을 하고 이렇게 연이은 임직원들의 자살을 보면서 이게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예.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구나. 그쵸. 그 기업의 총수 일가라든지 경영인들에 예. 의해서 속은 거죠. 예. 그분들도 속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안소희 분이 그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이제 환율 문제로 개인에게 그 뭐라 그러죠? 현금으로 이게 환치기. 환전을 하는 개인 간 환전이죠. 예. 환전을 하다가 좋지 않은 예. 일을 당하죠. 그쵸. 그것도 2013년 12월인가요? 실제로 한국인 현지에 있는 한국인과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호주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로 갔던 우리나라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영화 속에서 담아냈다는 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부실하고 불공정하고 개인의 삶과 행복을 등한시 여기는지를 예. 호주에 있는 다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들을 화면으로 비춰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듯한 그런 구성을 많이 느꼈어요.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극중 크리스가 건설 현장 노동자로 나오는데 그쵸. 굉장히 밝고 맞아요. 긍정적이고 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주는 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이 단절된다거나 실력, 개인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해도 자신의 학벌과 실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인데 예. 호주는 개인의 열정만 있다면 예. 개인이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건 그 사람이 그동안 뭘 하고 살았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면서 한국 사회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극중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개인의 고독함과 동시에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예. 조명하는데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 그런 비극적인 모습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대안적인 모습도 같이 제시를 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이어서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다리에서 예. 서 있는데 거기 그 노동자가 얘기를 하죠. 굉장히 내가 자부심이 이 다리에 있는 거에 볼트를 하나하나 다 내가 박았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예. 장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인상 기억이 깊었죠. 나네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안소희 분의 그 역할에서 이제 또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친구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좀 뭔가 유토피아 같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더군다나 사기를 치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인이 더 무섭다. 예, 원래 예.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랑 한국인이 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는데 영화에서 이제 안소희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청소하러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금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영어에 서툴다 보니까 한국인 중개업자들을 끼고 그쵸. 호주에서 취업을 하는데 그 중개업자들이 떼먹는 돈이 상당하다. 그쵸. 그래서 딸기 농장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 딸기 한 100박스. 예. 말이 좋아 100박스. 하루 종일 딸기만 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는 일당 보수가 하루에 10만원, 15만원. 사실상 그 호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보수와 비교해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개업자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최대 7단계까지 중개업자가 낀다고 해요. 안 좋은 경우에는. 완전 브로커들의 세상이네. 그냥.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영화에 다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영어도 잘 못하는데 홀로 그 돈을 벌겠다고 학생의 나이에 참 새로운 지역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봉변도 겪고 그리고 되게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 극중 이병헌 강재훈한테 막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일이 있는데 한 번만 같이 가달라 막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근데 이병헌은 거기에서도 처음엔 굉장히 많이 거절을 하잖아요. 자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쉽지가 않다. 그런 거 보고서 내가 만약 저 위치에서 저렇게 힘든 한국 사람을 만났다면은
저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돌아섰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영화에서의 어떤 재밌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스포를 해야겠는데 사실 이병헌과 안소희는 귀신이죠. 하나 더 있어요. 멍멍이. 멍멍이도 귀신이고요. 이렇게 귀신인데 이거를 영화 안에서 보여주지 어느 정도 거의 끝날 때까지 보여주지 않죠. 근데 이들이 귀신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그 다리에서의 노동자.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 다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기 서 있는 애한테 와가지고 괜히 말을 거는 거지? 왜 알지도 못하는 동양인한테 저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요것도 이상했고 또 할머니는 사실 영매인가? 할머니도 귀신이었어요. 할머니도 귀신인데 할머니도 귀신인 게 왜냐면 나오나요? 네, 마지막에 그 벤치를 비춰주면 그 벤치는 비어있는 벤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는 사람들이 힌트를 받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말고 그 치치라는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가 차에 치였음에도 밑에서 이렇게 기어서 나와요, 멀쩡히. 그럼 저거 다행인 건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옷이 같다는 거. 제 한여름에도 막 제 뒤에 앉은 아줌마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 좀 갈아입지. 왜 옷 안 갈아입냐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미 제목에서부터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반전에 대해서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싱글 라이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몇 블로그 글을 봤는데 이 싱글 라이더라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기러기 아빠의 그 홀로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귀신이 되어서 혼자서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호주로 갔다라는 것도 몇몇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제목에서 비행기 많이 타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가 귀신으로서 혼자서 비행기를 탔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왜 죽었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강재훈은 그러한 사건이 부실채권 판매 사건이 있고 나서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고 안소희 분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당했죠. 그쵸. 그 환전 거래를 하는 개인 환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사람한테 끌려갔고 거기서 살해를 당했지만 안소희 분은 사실 자기가 귀신이라는 거를 그 자신의 시체를 보기 전까지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병헌 분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그 순간부터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병헌 분은 강재훈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애초에 자살을 계획을 했고 자기가 귀신이라는 거를 본인이 선택을 했는데 그쵸. 후회가 됐었다. 본인이 선택했는데도 후회가 됐는데 넌 오죽했겠냐.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보면서 알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워킹홀리데이를 간 분들이 얼마나 타지에서 외로웠을까. 그렇게 감정을 이입하신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안소희 분이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해요. 그 이병헌 분께서 무슨 섬이죠? 타즈메니아 섬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소희 분이 자긴 여기 남겠다. 그래도 언젠간 엄마가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겠냐. 그거 되게 찡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안소희 분이 죽었든 죽지 않았든지 간에 워킹홀리데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다 외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하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대사인 것 같아가지고 전 그걸 보면서 참 찡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한 줄 평 한번씩 해볼까요? 리뷰에 대해서 한 줄 평. 영화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로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고독함 그 자체. 별 몇 개? 별이 10개 만개 5개 만점. 5개 만점에서 저는 4.5 가겠습니다. 4.5점. 0.5점은 개인적으로 반전에서 깎였어요. 차라리 반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영화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별점 주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나? 글쎄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의 한 줄 평은 가족, 개인, 그리고 외로움. 외로움은 다 공통적이다. 그리고 별점은
저는 3.5 가겠습니다. 3.5. 살짝 짜다. 지금 그러니까 첫 판에 좀 짜게 줘야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예. 저는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좀 기억에 와닿았던 대사로 좋죠. 전달하겠습니다. 그 극 중에 이제 안소희 분이 사기를 당하고서 막 우는데 옆에서 이병헌 분께서 이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맞아요. 살다 이용만 당하고 살면서 나 잘난 줄 알고 뭘 그렇게 뭐 똥똥 고귀한 척 그랬나? 내가 뭘 그렇게 고귀한 척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준박 씨라든지 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대사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어떤 인간의 고독함이라든지 예. 가족의 중요성, 사회적으로 불평등함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서 참 인상이 깊었고 저는 별점을 4점. 4점. 예, 4점. 이 영화 저는 너무 훌륭했어. 저는 반전이 해가 되는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병헌 분이 결국에는 공효진 분께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까지 오해했다. 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죠? 이병헌 분이 자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쵸. 공효진은 너 왜 바람펴? 왜 바람 피지? 아니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취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렇게 계속해서 극중에서 의심을 하죠. 예. 화를 그렇게 하면서 내고. 극에서 중심이 그 대부분의 중심은 기러기 아빠로서의 비애, 네. 고독함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우연한 계기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나랑 그러면서 같이 했구나. 그러면서 이병헌 씨가 느꼈던 고독함이나 삶의 비애 그런 어떤 무력함 그리고 부당함, 당한 부당함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러기 아빠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선택했는데 후회가 된다. 그러지 말걸.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몰게 된 것은 과연 그 이병헌 분에게 있는가, 공효진 분에게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사회에 있는가, 요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반전이 필수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극 중에 대부분의 어떤 카메라 구도가 인물을 위에서 아래로 잡는 구도가 많이 없어요. 아래서 위로 하죠. 아래서 위로. 보통 그 동일한 시선, 동일한 시선에서 잡던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땅에 떨어진 자존감이라든지 슬픔 요런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병헌 분이 특히나 하늘을 보는 씬이 많이 없었는데 물론 제가 좀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확대 해석한 이런 게 걸 수도 있는데 리뷰죠. 하늘을 보는 씬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어떤 카메라의 구도나 이병헌 분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가장들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고독함 예.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전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그 이병헌 분이 절벽에 서 그쵸. 있으면서 카메라가 위로 쫙 그쵸. 줌아웃되면서 이병헌 분이 이렇게 뭔가의 하나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응시하면서 예, 싹 끝나잖아요. 굉장히 좀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예.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건 아직도 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야말로 모든 오해를 벗고 이제 비로소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게 참 모순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오해로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죠. 예. 예, 이미. 이렇게 해소감과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그쵸. 한 그 막막함이 오해를 동시에 해소함과 느껴졌어요. 동시에 예. 더 이상은 어떻게 성취할 수 예. 있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풀 수 있었을까? 그렇죠. 계속 아마 오해를 하죠. 참 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화를 리뷰하는데 선정을 하지 않았나. 저희가 스포를 다 해가지고 결말이랑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다. 이거는 영상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 기법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저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충분히 식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감독의 능력이 예. 굉장히 뛰어나다. 뛰어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어그리.
그러면은 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가요? 그래야죠. 네. 항상 이 마무리가 정말 어렵네요. 뭐든지. 끝을 맺는다는 게 일종의 미를 거는 게 참 힘드네요. 아,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죠? 저희 셋이 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녹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들 방송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4월 18일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4월 25일에는 방송이 없고 5월 2일에 다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참 아쉽습니다. 거의 매우 아쉬워하고 있어요. 10만 명들의 청취자분들이. 5월 2일에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까요? 5월 1일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대선 주자 분석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때 안 넣을 거잖아요. 이때 방송 안 하고 잘라서 이때 나갈 거잖아.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 그것보다 2부는 그거잖아요. 동물원. 예, 동물원. 예. 찬성 반대 예. 토론이죠. 동물원은 과연 유익한 것인가? 동물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없애야 하는가? 찬성 반대를 두고서 예. 저희 세 명이 열띤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메일 주소나 댓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사연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이번에 유튜브에 첫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박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는 언제? 라고 사장방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문자다 오지죠.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정말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와 진짜 우리 세 명 말 너무 못한다. 그쵸. 더럽게 못한다. 네. 이런 걸 저희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 이놈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그쵸. 것도 관전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나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또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맞습니다. 같고. 타산지석으로 예. 삼아서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이 방송의 어떤 모티브를 장삐쭈의 그 별디밤에서 가져왔죠. 예, 네. 굉장히 혹시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장삐쭈님의 그 별이 다 뒤져버린 밤, 예, 별이 다 뒤져버린 밤. 예, 그걸 예.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들이라서 그 정도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한 5년 정도 걸릴 것 예, 같아요. 저희도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또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고 그걸 뭐 했던 얘기를 또 해. 얼른 마무리.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